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의 영광을 상징하는 문구로 쓰입니다. 하지만 속주 사람들에게 이 길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로마의 검과 세금 징수원이 가장 빠르게 내 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칠 수 있게 만든 물리적 통제망이었으니까요. 로마가 베푼 문명의 혜택이라는 프레임 속에 숨겨진 지독한 통제와 수탈의 알고리즘을 오늘 역사 참견러가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접하는 로마의 도로는 인류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자 문명 전파의 핵심적인 통로로 묘사되곤 합니다. 참견 시작. 로마인들이 거쳐가는 곳마다 반듯한 돌길이 깔리고 그 길을 통해 물자가 흐며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식의 서사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경제적 실익의 관점에서 이 거대한 인프라 사업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로마는 결코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막대한 국가 예산과 군사력을 쏟아부어 수만 킬로미터의 길을 닦은 것은 그만한 확실한 보상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지배층의 주머니를 가장 효율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세금 징수 시스템의 완성이었습니다. 로마 도로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단연 직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대의 고속도로도 지형을 따라 굽어지기 마련인데 이들은 산이 있으면 깎아내고 늪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 어떻게든 직선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로마인들이 결벽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기회비용과 효율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직선은 두 지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물류 비용의 감소와 군대 투입 속도의 비약적인 상승을 뜻합니다. 당시 로마에게 시간은 곧 돈이자 권력이었습니다.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진압군이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과 일주일이 걸리는 것은 제국 유지 비용 차원에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반란이 장기화될수록 로마가 지불해야 하는 전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는 언제든 로마의 무력을 속주민들의 목전까지 즉각 배달할 수 있는 일종의 물리적 통제 그리드였습니다. 속주민들 입장에서 이 도로는 문명의 혜택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로마의 길다란 검이 내 집 앞까지 뻗어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이 도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로마는 길만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세금 징수라는 이름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로마 도로는 변방의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된 밀과 광산에서 채굴된 금, 그리고 수많은 노예를 로마 중심부로 쥐어짜 올리는 거대한 빨대와 같았습니다. 도로가 촘촘해질수록 속주의 부는 더 빠르게 로마의 창고로 자동 전송되었습니다. 과거에 험한 산길을 돌아가느라 징수관의 손길이 닿지 않던 외진 마을들도 이 반듯한 도로가 뚫리는 순간 로마의 장부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로마는 도량을 통일하고 화폐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된 시스템이 흐르는 혈관이 바로 도로였습니다. 속주민들은 로마가 제공하는 도로를 이용하며 편리함을 느꼈겠지만 그 대가로 그들의 경제적 자리권은 서서히 박멸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로마의 화폐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물자는 로마가 정한 규격에 맞춰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유사합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도로라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인 셈입니다. 당시 로마의 도로망은 쿠르수스 푸블리쿠스라고 불리는 국가 정보망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일정 거리마다 파출소와 마구간이 설치되어 국가의 명령이나 정보가 전 제국으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망은 오직 국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상인이나 시민들은 이 빠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죠. 즉 국가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와 군사를 통제하는 비대칭적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한 것입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도로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거친 숲과 늪지를 뚫고 자로 잰 듯 뻗어있는 거대한 돌길을 보며 피지배층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 앞에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연 지형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로마의 지배가 신의 섭리만큼이나 확고하고 필연적이라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심어주는 시각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결국 로마의 도로 건설은 문명의 전파라는 세련된 포장지로 감싼 철저한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투입된 자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유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죠.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이 차가운 도로 위에서 수많은 속주의 자원을 흡수하며 유지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찬란한 유적들 앞에서 감탄할 때 그 돌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피지배층의 땀과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던 징수원들의 날카로운 계산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가 설계한 이 완벽한 수탈의 알고리즘은 시간이 흐르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효율적인 시스템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도리가 어떻게 로마의 재정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도로 위에서 벌어진 기괴한 경제적 현상들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뚫린다는 것은 단순히 마차가 달릴 길이 생겼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해당 지역의 골목 상권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는 일종의 하이제킹이었습니다. 로마가 도로를 닦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량형과 화폐의 표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각 부족이나 지역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교환 가치와 단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도로가 들어서는 순간 이 모든 로컬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로마의 규격에 맞지 않는 물건은 도로를 타고 멀리 나갈 수 없었고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우스가 아니면 세금을 낼 수도 물건을 살 수도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경제적 인센티브의 함정이 발견됩니다. 지역의 유력자들은 처음에는 로마의 도로를 환영했습니다.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로마라는 거대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기회비용의 오류였습니다. 도로를 통해 물자가 나가는 속도보다 로마의 저가 대량 생산품이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로마 본토의 거대 농장인 라티푼디움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저렴한 곡물들이 도로를 타고 쏟아져 들어오자 지역 소농들은 경쟁력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결국 길은 닫혔지만 그 길을 통해 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권이 로마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극대화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고도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활용합니다. 바로 로마화라는 이름의 세련된 가스라이팅입니다. 도로를 따라 로마식 목욕탕과 극장 그리고 광장이 들어섭니다. 지역 엘리트들은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언어를 쓰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문명화된 인간의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지배 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마의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피지배층이 스스로 로마인을 동경하고 그들의 소비 패턴을 따라 하게 만들면 굳이 칼을 들이밀지 않아도 그들은 로마라는 시스템에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단순한 물류의 통로를 넘어 로마의 소프트웨어를 전 지역의 뇌 속에 이식하는 데이터 케이블과 같은 역할을 더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 도로망의 핵심에는 쿠르수스 푸블리쿠스라고 불리는 국가지경 정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약 15km마다 설치된 역참들은 로마의 눈과 귀가 되어 제국 전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정보망은 철저하게 국가가 독점했습니다. 민간인이 이 역참을 이용하거나 빠른 말을 빌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국가만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시장을 통제하고 반란의 징후를 먼저 포착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국가 검열 시스템이나 정보기관의 모태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정보가 흐르는 속도의 차이가 곧 권력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로마는 2000년 전에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치가 로마 도심이라는 블랙홀을 향해 일방통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에 형성된 도시들은 자생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기보다 로마 군대의 보급 창고나 세금 징수의 거점으로서의 기능만 강화되었습니다. 속주민들은 도로 덕분에 세상이 넓어졌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로마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 안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로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로마 귀족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그들이 낸 통행료와 세금은 다시 로마의 또 다른 도로를 닦는 자본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죄는 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인프라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국의 거대한 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로가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로마는 더 가혹한 수탈의 알고리즘을 가동해야만 했습니다. 시스템의 확장이 시스템의 파괴를 불러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닥쳐온 것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로마를 지탱하던 이 화려한 도로망이 어떻게 제국의 재정을 파탄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도로의 끝에서 마주한 로마의 몰락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참견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자기 파괴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도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 전역에 뻗어나간 8만 킬로미터의 정교한 도로는 한때 로마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국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족쇄로 변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프라의 함정이라는 냉혹한 경제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의 도로는 단순히 돌을 깔아놓은 길이 아니라 수많은 층의 자갈과 콘크리트 그리고 정교한 배수시설을 갖춘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건축물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준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점입니다. 제국이 팽창하며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던 시기에는 전쟁의 전리품과 노예라는 일시적인 대규모 자본 유입이 이 비용을 상쇄했습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이 멈추고 국경이 고착화되자 로마는 오로지 내부의 세금만으로 이 거대한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도로는 비바람에 깎이고 수많은 마차의 바퀴에 패여 나갔습니다. 길이 끊기면 세금 징수도 군대 이동도 마비되기에 로마는 도로 유지 보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막대한 유지비는 로마 재정의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곧 속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추가 증세로 이어졌습니다. 효율을 위해 뚫은 길이 오히려 시스템의 효율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의 도로는 또 다른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바로 침략자들을 위한 고속도로가 된 것이죠. 로마의 전성기 때의 도로는 군대를 빠르게 파견하기 위한 공격의 통로였지만 제국의 국방력이 약해지자 이 길은 이민족들이 로마 심장부까지 단숨에 들이닥칠 수 있는 최적의 진입로가 되었습니다. 거친 숲과 늪지대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로마의 도시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닦아놓은 반듯한 도로망 때문에 침략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방어를 위해 만든 혈관이 침략의 경로가 되는 이 비극적인 반전은 시스템의 과도한 효율성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로마의 몰락은 이 도로라는 수탈 파이프라인의 붕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증세를 견디지 못한 속주민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도로를 이탈하기 시작하자 도로 위를 흐르던 부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니 도로 관리는 더욱 부실해졌고 관리가 안 된 도로는 다시 물류의 흐름을 막아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촘촘한 그리드는 이제 제국을 지키는 그물이 아니라 제국의 사지를 묶는 밧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로마의 도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인프라가
과연 누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로마에는 관용을 베풀기 위해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의 동선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장엄한 돌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우리에게 경외심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숫자와 계산기로 무장한 로마의 차가운 통치 알고리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곧 모든 이권과 부가 로마라는 중심을 향해 강제로 정렬되어야만 했던 피지배층의 고단한 역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인프라와 플랫폼 역시 로마의 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을 규격화하며 시스템에 종속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도로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도로가 증명했듯 시스템이 오로지 효율과 수탈에만 집중할 때 그 인프라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인간의 욕망과 경제적 메커니즘이 변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로마의 도로는 그 찬란한 유적을 통해 우리에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지배의 본질에 대해 침묵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의 도로는 결국 문명의 관용이 아니라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 설계된 가장 차가운 인프라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견러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경제적 메커니즘을 해독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